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는 정말 살벌했죠. 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몇 번이 걸린지 모르겠고, 뭐 지수 자체도 하루는 폭락, 폭등, 폭락, 급등, 뭐 급락, 급등, 거의 뭐 사람 잡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무후무한 장세기 때문에 섣부른 전망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하는 게 맞았죠. 자, 올라간다 그러면 폭락해버리고, 폭락한다 그러면 폭등해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이나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내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죠? 네, 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다 털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주의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이죠. 그때 뭐 전략 후강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나마 그 방향대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 보시겠고. 자, 이게 지난주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었는데, 굉장히 그 월요일, 기다리는 월요일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었고, 월요일이 폭락을 하면서 출발은 했지만은, 다행히도 지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지난주는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 요렇게 안정적인 큰 움직임이 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지난주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한 9% 급등한 게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우리 지수를 보면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좀 코스피보다는 좀 나았다는 게 특징적이고, 미국 시장은 희한하게도 모두 0.7% 정도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0.65, 0.68 뭐 그랬나? 그 다음에 0.7 등등해서 희한하게도 반올림하면 0.7% 플러스 정도로 끝났다. 지난주 반도체주가 강세를 굉장히 보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지난주에 CPI, PPI가 그나마 무난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요건 코어 수치 같은 경우는 더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협상 타결 임박설이 계속 장 후반, 우리 주 후반 갈수록 나왔던 거죠. 뭐 14일까지 된다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네요.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겠다, 임박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강한 회복을 보였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다. 자, 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 CPI, 그 전월 대비 CPI 수치가 되겠는데, 뭐 예상대로 나왔죠. 그리고 특히 코어 쪽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이게 우리 증시에 큰 도움이 됐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란 쪽 이슈가 이제 뭐 협상 타결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84불까지 떨어졌죠. 아마도 그 타결이 완전히 되면 70불대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는, 일주일간 보면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면 4.5% 중심으로 달랑달랑 하던 게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한 주간,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하이프스케일러,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애들은 재미가 별로 없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5, 6% 빠졌고, 구글, 메타, 아마존 다 안 좋았죠. 대신에 돈을 버는 기업, 여기 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은 좋았다. 나머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금요일 우리 증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하이프스케일러들 재미없었고,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미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19% 급등했죠. 135달러로 이제 그 공모가가 정해졌는데 160불로 끝났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마감을 했고, 덕분에 조만장자의 사나이 재산 1조 달러에 이르는 일론 머스크가 또 화제였습니다. 스페이스X 시총이 2조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3천조 원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그중에 지분 42%를 소유하고 있다. 자, 인류 역사상 떼부자의 탄생이다. 자, 국내 증시는 한 주간 폭등락을 반복했고,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난리였습니다. 자, 그런 거 있었고,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가 좀 특징적이었고,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였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란 협상,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주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극심한 쏠림 현상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ETF가 계속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ETF가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는데,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ETF 관련해서 공모를 받는다 그랬는데 4,700원인가 받는다 그랬는데 빵이었죠? 난리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 금요일 보면 원전 관련 ETF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상한가 막 들어가고 엉망진창이다. ETF가 장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 어쩔 수 없다. 자, 이번 주 증시 스케줄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왜? 케빈 워시가 첫 주재하는 FOMC 회의입니다. 성향이 약간 매파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동결 쪽이다. 매파적 동결을 예상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 휴전이 임박한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중요한 또 일정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ETF 리밸런싱 물량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BOJ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지만은 역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는 ETF 리밸런싱 물량이 정말 나올 것인가.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있죠. 뭐 여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기뢰 제거하는데 또 사람들한테 또 손을 벌리지 않을까.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넘어갑니다. 자, 이란 협상과 FOMC 회의죠. 이란 협상과 FOMC 회의에서 공통된 어떤 중요한 이슈는 금리입니다. 그렇겠죠? 금리입니다. 뭐 14일 합의 못 박은 트럼프 그러는데 뭐 이란은 뭐 최종 확정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곧 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문제지 조만간 이제 일단 타결을 보지 않을까. 물론 뒤에 남은 건 또 있죠. 뭐 호르무즈 깔끔하게 해결될지 모르겠고 핵협상도 아마 남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디까지 타결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쉼표는 확실히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금리도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매파적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FOMC 회의 중요하죠. 과연 어떤 멘트를 할 것인가. 중립 정도 찍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한 이번 그 올해 말 정도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그 패드와치를 보면은 현재 동결이 한 4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인상이 60 정도입니다. 인상 확률이 조금 내려갔어요. 한 7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FOMC 회의와 이란 협정 만약에 이제 타결되고 나면 과연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안정이 되면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뛸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반대로 금리 우려가 지속되면은 성장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액 가치주가 되겠죠. 애매하면 가장 실적이 확실한 반도체 쪽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성장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적이 되니까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시장을 구분해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란 협상 타결이 임박했는데 그럼 과연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국제유가는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죠. 금리는 하락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반영이 돼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저렇게 이란하고 미국에 다툼을 하고 말싸움하고 중리산이하고 있지만은 에이 하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한 1, 2주 사이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아마 상당폭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에 상당폭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추가적인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성장주의 강세 분위기가 익힐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그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맥이 좀 풀리겠지만은 좀 중장기로 본다면은 뭐 에너지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더블 이상 올라왔으니까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최근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좀 소진되면 조정은 또 나올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은
수주 모멘텀은 계속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산주들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공모가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망해버렸어요. 미래셋에서 이제 받기로 했던 그 4,700억 정도 되는 물량이 다 물 건너가 버렸다. 한 주도 못 받았어요. 공모가로. 난리 나버렸습니다. 예, 왜냐면 ETF, 우주 그 관련 ETF가 론칭 되면서 그 공모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또 ETF를 사고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도 못 받았다. 이거 사기 아니냐, 과장 광고 아니냐, 난리고. 그리고 운용사들은 ETF에 약속한 대로 담아야지 어떡합니까? 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스페이스가 상승했는데 그 비싼 가격에 담아야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페이스X와 함께 담겨있던 뭐 로켓랩이라든지 인투이티브 머신즈라든지 이런 애들 10% 이상 다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아마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주들도 수급 역량은 없는데 아마 모멘텀의 어떤 소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그동안에 돈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쇼를 했지만은 이제 뭐 차동 의결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홍보는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화제성에 있어서는 조금 사로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ETF 리밸런싱 영향인데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 또 하나 출발을 좀 했는데 투자 월드컵이라고 매일 밤 월, 화, 수, 목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종목들 선수들을 담으면서 제가 기판주를 뺐거든요. 기판주만 뺐어요. 기판주.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좋았긴 하지만 왜 뺐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ETF들이 연일 사고 터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레버리지 관련이 있죠. 그것도 뭐 유동성 공급 제대로 못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원전주가 일부가 급등했죠. 왜냐면 원인을 보니까 뭐 주문 실수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보니까 그 원전 관련 ETF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예요. 그 종가로. 그 수급 얇은 종가에다가 해버리니까 뭐 일부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원전에 이거 호재 뜬 거 아니냐 뭐 관련주들 쫀찡 붙고 난리였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그죠? 엉망진창이었다. 아까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다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아마 지난주부터 특히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주로 세 종목 해당이 되는데 그 ETF 같은 종목을 담고 있으면 원래 이제 담고 있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기를 이 ETF는 25%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비중이 뭐 한 36%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리밸런싱 해야 돼요. 한 1년에 2번 내지 한 4번 정도 하는데 이번 시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5% 담기로 했으면은 36%니까 11%를 팔아야 돼요. 양털 깎기식으로. 이게 여러 지금 그 ETF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넘치는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깎아내면 수급 부담이 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굉장히 악재가 되는데 장이 좋으면 또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 사고 싶었는데 마침 물량이 나와서 밀리네? 하고 저가면서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건 장 분위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판 그 돈은 뭐 하느냐? 그거는 그 같은 ETF 들어있던 다른 종목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는 반도체 관련 ETF, IT 관련 ETF, 로봇 관련 ETF, 일부 밸류 관련, 일부 네트워크, 일부 전력 이런 관련 ETF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기면은 나머지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들 종목에 물량 나온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와 비슷한 뭔가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낙수 효과. 대표적인 게 소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로봇주, 뭐 큰 종목 중 네이버라든지 현대차 그룹, 로봇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센 리포트를 더 냈잖아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상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가 뭐 원래 더블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 막 때리면서 순식간에 뭐 57% 폭등이 나와버리는 소부장이 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기관들이 소부장을 공략했어요. 이때부터 그 코스닥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된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쪽이 뻔하죠. 소부장이나 2차전지, 바이오인데 바이오와 2차전지는 주춤했고,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도 움직였지만은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장비주들이었습니다. 소부장.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면 실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되는 게 소부장밖에 없잖아요. 코스닥에서. 예를 들면 세계 중에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모멘텀도 강하고 증설 모멘텀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좀 약간 걸리는 건 뭐냐면 3월 10일 올라와서 쫄딱 망했던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예를 들어 삼성, 타임 등이 지금 뭘 많이 들고 있냐면 랭킹 10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다 몰아놨어. 자, 요건 조금 걸립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막 급등 나올 때 따라붙는 거는 문제지만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은 소부장 관련 주들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급등 나올 때 따라붙는 건 조금 무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뭐 로봇주에 왜 목숨을 거는가는 제가 지분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 하고 싶은데 부담스럽다. 작은 종목들은 밸류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현대그룹주를 만져니 가장 좋고요. 지난주 후반에 로봇주들이 급등했던 것은 바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죠.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한국 피지컬,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피지컬 AI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엔비디아 손잡아서 백날 만들어 봐야 그거 미국에서 팔리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눈을 달고 있는데 미국 가정 공장을 다 찍으면 중국으로 넘어가면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소용이 없다. 그러면 미국의 머리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피지컬 AI 잘 되는 쪽이, 로봇 기계 액추에이터 잘하는 쪽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로보티즈에 대해서 63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였고, 로보티즈는 제가 특이점이 왔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가격에서 무려 13배 올랐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도 그 금요일 상한가 들어갔는데 목표가 10만 9천 원. 상한가 가기 전이 5만 원 아래였어요. 이거는 워낙에 또 주목을 또 못 받다가 갑자기 리포트 덕분에 급등이 나왔죠. 특징적인 건 HL만도가 외국인 그날 46만 주가 들어왔고 로보티즈가 30만 주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매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외국인 수급이라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로봇 시장이 나중에 향후 어마어마하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뭐 저는 계산할 때 6, 7경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장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FOMC 회의나 이러한 이슈가 잘 해결되면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때는 또 성장주, 특히 뭐 또 잡스러운 로봇주들도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메인은 뭐다?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특히 정밀 액추에이터, 로봇 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비싸면 아무 소용없죠. 가격 경쟁력이 있고, 해서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도 핵심 포인트다. 이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죠. 로보티즈 같은 기업이 또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동사도 앞으로 더 갈 여력이 훨씬 더 저는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로봇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6, 7월에 굉장히 또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